교육개혁, 대한민국 제도약의 시작,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은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시범운영, 2024년에는 본격 운영을 이제 앞뒀는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 뭐가 있습니까? 우선 4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맞춤 교육개혁, 둘째, 가정 맞춤 교육개혁, 셋째, 지역 맞춤 교육개혁, 넷째, 산업사회 맞춤 교육개혁입니다. 요 4대 분야의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네요. 왜 맞춤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지금 이런 현재 교육 상황이 너무나 다변화돼 있고 그거를 하나의 어떤 방침으로만 하기엔 너무 어렵고 이제 맞춤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현재 교육 정책들이 현장과 사회 그리고 이제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괴리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맞춤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맞춤의 뜻은 수요자 중심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맞춤 교육개혁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이제 3가지 정책입니다. 첫째,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둘째,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셋째,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이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디지털 교과서 지금까지 잘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상을 해보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로 이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1월에 수립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었지만 그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 낮은 이유는 기존의 서측형 교과서를 스캔한 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가 개방성을 갖고 확장성을 가지려면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자료를 갖고 학습자 맞춤형으로 학생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성과 활용성과 교과목을 확대하겠다. 자, 두 번째 개혁 분야입니다. 가정 맞춤 교육 개혁을 하겠다. 유보 통합 추진단을 설치해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예, 유보 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에 유보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단기적 성과를 위해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진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참 교육 현장에서 우려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 체계를 통합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하는 방안도 곧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늘봄 학교를 도입하겠다.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안팎에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대성 선생님이 굉장히 힘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게 현장에 또 우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교 현장에 도입됐을 때 그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입니다. 이 늘봄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취지의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가, 도입할 것인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분야 등에서 제공을 하고 특히나 또 신수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도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간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정책 분야 지역 맞춤 교육 개혁을 하겠다. 과감한 규제 혁신 및 권한 이항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예,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 특히나
이런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 경쟁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대학 간의 어떤 격차, 그리고 또 학과별 격차, 이런 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수도권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을 선호하는 교육의 풍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마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규제 중에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이런 정부 주도의 획기적 평가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자, 다음 5개 내외의 지자체와 라이즈 시범 추진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이제 라이즈라는 게 참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지역과 함께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지역 대학의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대학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조차도 어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오기보다는 단순히 점수에 맞춰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 요즘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대학에서의 수업에 이제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한 기사가 났어요. 지방대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방문 외판원이 된 것 같다. 보따리 상이 된 것 같다. 예. 교수님들이 나서서 영업을 뛰어야 되고 그 영업을 뛰는 것도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실 텐데 홍보하는 것들도 어떤 게 홍보였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신입생들 유치하는 걸 뭐 할당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10명씩. 그러니까 즐거운 대학생을 보장하겠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했다가 주변의 교수님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어느 학교에서 뭐 아이패드도 준다고 뭐 그런 것도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교육 꼭 예. 대학 개혁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동방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글로컬의 뜻 뭐죠? 지방 그리고 국제 합쳐져 가지고 지방이지만 또 국제적인 학교. 이 부분. 예. 자,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지원하겠다. 저 이건 고무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지방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근데 초중고 대학의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을 하겠다. 네, 이건 비단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천 교육에 이제 25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있고 540개가 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똑같은 인천의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시설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정말 최첨단 미래 학교고 어떤 학교는 정말 기본적인 학생들이 냉난방조차도 힘든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외부 지원들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한 재원 투자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현대화 미래화하고 이것을 교육의 지역의 자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용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학교에 뭐 이음터라든가 뭔가 유후 교실이 많이 늘잖아요. 그럼 학부모 평생 교육의 이런 공간으로 혹은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 공간으로 주민센터로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성 쌤이 이제 재직하시는 교육지원청에 땡땡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학교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학교에 있어서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문화 강좌 교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당과 공연장이 있죠. 이거 결국에는 학생들이 일과 시간에는 쓰고 일과 전이나 일과 이후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유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분야 산업 사회 맞춤 교육개혁 무엇입니까? 예, 핵심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을 하고 특히나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 양성 전략 회의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 정부의 의지는 이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반도체 분야의 학과 개설, 반도체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계획이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않아요.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지금 AI 산업 그리고 첨단 디지털 산업
그 부분에서의 이제 국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기업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에 대한 어떤 처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재 양성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 선생님 혹시 드론이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번에 경포대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관광 이렇게 쇼도 하고 뭐 아마존 뭐 택배도 있고 또 요새는 드론이 공격 무기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 농업에서도 이용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용돼요? 뭐 농약 살포라든가 뭐 관찰 뭐 이런 데 활용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UA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UAM은 드론을 이용한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드론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택시처럼.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에 되게 앞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안보와 관련된 문제지만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에도 나타났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국내에 드론 동호회에서 그동안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이 본체를 뭐 스티로폼을 만들어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드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기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소양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술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도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 현장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관련된 어떤 제도적 기저, 입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개혁 과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